요새 주변에서 이런 시기에 과연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토호제가 지정된 지역을 꼭 사라. 두 번째로는 지방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지역을 사면 후회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야 되는 집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집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거주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은요, 집을 잘 사는 것보다 잘못 안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선택이 애매하면 가만히 계신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자는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거주자가 절대 피해야 될 집을 탑5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살 때는 편해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진다. 처음 느낌만 보고 덜컥 산 집이 되겠죠. 또 역에서 먼 외곽, 거기다 또 대형 평형. 우리가 말이죠. 84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국민평형이라고 했지만 실제 요새는 59제곱미터, 25평형이 거의 국민평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대형 평수인데 역에서 또 멀어. 버스, 차 이런 걸 반드시 한번 타야 지하철역까지 가. 이런 집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피해야 될 집에 가장 우선순위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많으면 3명입니다. 따라서 대형이면서 외곽은 앞으로의 수층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장을 하다 보면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비주류 평형이라고 하는데 애매한 겁니다. 66제곱미터, 72제곱미터. 이런 거는 몇 평인지도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아파트라든가 또 구조가 애매한 거 있습니다.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각진대로 나온다든가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일단 나중에 사는 것도 불편하지만 전월세를 놨을 때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 실거주자는 언젠가는 팔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안 팔리는 집을 사놓는다면 이건 가격을 떠나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집 역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통 계획이 말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가 곧 들어온다, 무슨 선의 연장선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타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거주자는 정책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니는 교통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확실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노후단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맨날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죠. 또 주차, 여러분들 주차 스트레스 말도 못합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 아마 차창에 쌓인 눈 치우면서 아침에 얼마나 출근하는데 시간도 바쁜데 더운 여름에 차가 완전히 뜨거워져서 문을 한참 열어놔야 되는 이런 주차 스트레스는 엄청 크고요. 특히 노후 배관이라든가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에 이렇게 춥거나 외풍이 센 집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싸 보이겠죠. 그렇지만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실거주 만족도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드는 집. 이거 피곤합니다. 자기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따라가서 덜컥 집을 사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변이 다 산다고 해서 또 아니면 또 더 오를까봐 지금 안 사면 끝장일 것 같아서 이렇게 산 집은 실거주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포 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포로 산 집은요, 사는 날부터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실거주자가 꼭 사야 될 집의 그 반대 조건을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역에서 멀어요. 지나치게 큽니다. 입지가 애매해요. 각종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고 불확실합니다. 제일 나쁜 건 남들이 산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별 연관이 없는 지역을 쫓아가서 급하게 샀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자가 사야 될 집은 작아도 좋고 교통 및 편의시설에서 가까우면 최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하기 전에는 검증을 해놓고 마음 편안한 집을 사야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의 이제 목표는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대박을 내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박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를 잡으시고요. 살수록 편해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도 전혀 후회가 없는 집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직장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지역은 수요가 절대 줄지 않고요. 또 가격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선택이 옳았다 이런 확신이 계속 드는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찾아내려면 많은 발품을 팔아서 후회 없는 집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데, 역세권이라는 거는 도보로 과거에는 5분이었습니다. 지금은 10분 정도 이내는 역세권이라고 하고, 거리로는 한 400에서 500m까지는 역세권으로 우리가 쳐줍니다. 그리고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버스가 자주 다니면서 한두 정거장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되면 피곤해지죠. 또 비 오는 날이야 겨울에도 편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는데 교통 문제는요 옵션이 아니라 이건 거의 생존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 2인 가구가 거의 50%를 상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 기준으로 보면 난방비까지 고려한다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25평 집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4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관리비 부담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매수라든가 전월세 모두 수요가 아무래도 작은 평수가 더 거래가 활발한 편이죠. 22평에서부터 한 25평 사이가 앞으로 가장 황금 평형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뭐 마트라든가 병원, 학교, 학원,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시장도 있고 공원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여튼 결론은 주말에 차 안 타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동네라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입지 좋은 새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재건축을 노리면서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 10년 이내 정도의 아파트를 구하는 게 주차 스트레스라든가 또 관리비 또 기타 뭐 엘리베이터 뭐 배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리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나중에 또 비용으로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실거주자한테는 스트레스도 곧 비용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만약 아이가 생겼다? 그래도 이 집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경우가 생겨서 혼자 있게 돼도 이 집은 괜찮을 것 같아. 가끔 부모님이 오신다 해도 뭐 주무실 곳도 있고 또 편리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 어떤 생활의 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집. 이게 바로 실거주의 최고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자가 꼭 사야 하는 집은 일단 역에서 가깝고 또 규모가 적당하고 모든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곳이면 덜 나위 없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집값 문제를 보면 상승장에서는 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집들은 하락장에서도 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실거주자한테는 이게 가장 큰 마음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자는 시장을 뭐 어디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말고 내가 매일 살아도 만족하는 집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에서 성공이란 집값이 오르는 게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계속 사는데도 마음이 편한데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골라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집을 골랐다. 집값 상승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그리 윤선생의 조언이 여러분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